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책은 252페이지입니다. 책은 요약집 252페이지. 이쪽이 양괄호 2번 등기초용권 이쪽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등기초용권은 채청인가 물청인가 성질이 다른데 아까 1번 법률행위는 다 채청이죠. 등기야 물권 취득하니까 이건 다 채청입니다. 이런 애 들었죠.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했는데 우리 등기하지 않았는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는 등기 안 했죠? 그러니까 이게 채권자 청구는 채청, 이렇게 법률행위로 청구하는 등기 청구는 다 채청입니다. 근데 이건 약간 우리가 나가리 원인행위 싫어했잖아요. 자, 이건 물청입니다.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 등기 무효란 말이죠. 그럼 무효 등기 말소 청구가 물청이죠. 아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갑과 을이 매매하고 등기했는데 이 원인행위 실효가 됐다. 이 나가리가 됐죠. 말소 등기 없이 소유권이 복귀하는데 갑이 소유자니까 이 등기 무효가 되죠. 물권으로 청구하는 물권적 청구권이고 소멸시효된다. 이게 다 나가리 물청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취득시 완성에도 등기해야만 소유권 체가죠. 여기도 등기해야 소유권 체가죠. 물권, 여기도 등기해야 되죠. 둘 다 채청입니다. 자, 이제 물청, 채청 비교해봤죠. 이제 소멸시효를 잠깐 볼 텐데 일단 채권자 청구권 소멸시효 볼 겁니다. 자, 그럼 두 개를 잘 빌렸는데, 자, 여러분이 매수인이 있고 취득시효 완성자가 있어요. 매수인과 시효 완성자 누구를 더 보호하고 싶어요? 매수인을 더 보호하고 싶겠죠. 시효 완성자는 좀 얄밉죠. 공짜로 20년 사용하고 소유권 취득하면 좀 얄밉잖아요. 판사가 똑같아요. 매수인을 더욱더 보호하고 시효 완성 얄미우니까 덜 보호합니다. 똑같아요. 자, 먼저 매매입니다. 갑부동산을 가 매매했고 우리 등기하지 않았죠? 소유자 아닌데 우리 아직 점유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소유자 아니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고 채권자가 청구는 아까 채청을 했었죠? 이해 비교할게. 다시 우리 매매했는데 등기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돈 주고 점유를 승계받았어요. 그래서 소유자 아니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고 채청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매수인은 매수인으로서 어떤 권리 행사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여기는 달리 봤어요. 여긴 점유도 안 했지만 여긴 점유라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법원에서는 을은 매수인으로서 일정 부분 권리를 행사하는 걸로 봅니다. 따라서 이건 채권이더라도 점유하고 있다면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같은 말이 진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상태로 50년, 100년 지나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해방 직후를 생각하시라 했어요. 우리가 지금 돈 주고 등기 안 합니까? 그런 사람 없죠? 이거 해방 직후에 을이란 농부가 옆집 농부에게 농지를 돈 주고 사서 농사를 을이 짓는데 해방 직후에 등기가 뭔지 모릅니다. 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런다 해서 이거 채권이라고 10년 지나서 소멸시효로 다 없애버리면 우리 소유권 취득할 길이 없죠. 그러니까 그 농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점유하고 있다면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다시 병한테 팔고 병이라고 등기가 뭔지 알까요? 몰라요. 근데 병이 농사지 있습니다. 그럼 방금 전까지 우리 점유하니까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았는데 이제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시켜주는 바람에 우리 점유를 이제 상실했네요. 그럼 상실한 때부터 이게 소멸시효 진행할 것인가? 여전히 진행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때부터 이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이때부터 10년 후에 이게 소멸시효로 없어집니다. 없어지면 이제 병이 을을 대위해서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방 직후를 잘 생각하세요. 취득시효는 좀 달라요. 시효 완성자.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시효 완성했죠. 등기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으면 등기 안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있는데 마찬가지 채청이고 여기에 똑같이 점유하고 있다면 여기도 점유하고 있다면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어요. 근데 우리 시효 완성자가 병에게 파네요. 처분하고 점유를 넘겨주죠. 그럼 너 이제 너 이리 와. 너 잘 걸렸다. 이제 점유를 상실하면 일은 덜 보여요. 덜. 얄미우니까.
점유율 상실하면 그때부터 이 청구권이 소멸시효 진행합니다. 따라서 점유율 상실한 때부터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즉시 소멸한다. 그럼 틀려요. 상실한 때부터 10년간 행사하면 되는 거죠.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때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돈 주고 샀죠. 끝까지 잘 보여주고 얘는 얄미우니까 덜 보호하는 거죠. 두 개 다르다.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잘 비교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등기는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이 있는데 형식적 유효권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효력 발생 요건이고 계속 존속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1번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자,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다. 같은 말이 불법 말소입니다. 그럼 둘 다 말소가 잘못된 거라 등기는 살아있네, 살아있어요. 반드시 유효라고 있습니다. 다시 등기가 말소가 잘못된 거라 말소 안 된 거 똑같다. 유효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네, 살아있어요. 저 갑부동산에 저당권 을이 있는데 시간책 세 번째로 등기가 불법 말소입니다. 그래도 그 등기 유효, 저당권 유효인데 제3자가 보기에 저당권이 없어 보여요. 깨끗해 보여서 병이 돈 주고 샀습니다. 그러더라도 이거 유효죠. 유효. 살아있어요. 그럼 오른평에게 저당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른 말소 회복을 해야 주장할 수 있나요? 말소 회복 전이라도 주장할 수 있나요? 그냥 유효조요? 지금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말소 회복 전이라도 저당권을 주장할 수 있다. 시간이 빨랐으니까. 그래서 병은 저당권이 있는 걸 사게 된 겁니다. 그럼 병은 값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언젠가는 말소 회복해야겠죠. 그럼 말소 회복은 말소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돼요. 그럼 병은 말소 후잖아요. 말소 당시 소유자는 갑이기 때문에 갑을 상대로 말소 회복 청구해야 됩니다. 근데 등기법에서 여러분 등기법. 그럼 말소 청구하려고 봤더니 병이 소유자네요. 그럼 병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여기에 승낙 의무가 있어요. 근데 병이 승낙하지 않으면 우리 병 승낙에 가름하는 판결을 구해서 혼자 말소 회복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가 이제 등기법에 나오는 거죠. 이렇게 원인 없이 말소 유효인데 다음 표기할게. 경매 나오면 모든 저당권 다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경매에 경자만 나와도 저당권 죽으려고 짐 싸고 있어요. 그래서 경매에 그러면 모든 저당권 다 지우면 돼요. 그래서 갑부동산에 저당권 을이 있는데 이 저당권이 세 번째 불법 말소 여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네 번째 병이 이번에 경매로 치대가네요. 마찬가지 여기서 말소 회복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경매가 나오면 저당권을 다 지워요.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말소 회복 청구할 게 없는 겁니다. 어차피 말소해야 되니까. 여기 매매니까 저당권이 살아있는 것이고 경매는 저당권 다 돌아가신다. 존재하지 않아요. 말소 회복 청구할 수 없다. 두 개 잘 비교합니다. 이제 등기의 실체적 요건이 있는데, 자,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다 유효인데, 부합하더라도 무효인 게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 중간승약 등기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입니다. 근데 그게 하필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면 그때 무효가 됩니다. 두 번째, 이중보조 등기도 무효가 돼요. 세웁니다. 이게 허중중 뭐예요? 허중중 뭐 외우세요? 허중중 아니면 다 유효입니다. 실체관계에 부합했을 때 허중중 무효, 나머지 다 유효하시면 돼요. 허중중 잘 외우세요. 자, 예를 들어보면 감남이 을리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증여세가 비싸니까 매매로 꾸며서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해줬어요. 이거 허위표시 무효인데 이 은직행위는 유효죠. 그럼 등기도 유효가 됩니다. 어차피 소유권 등기 의사가 있으니까 유효. 즉 원래는 이렇게 증여를 원인으로 원래 등기해야 되죠. 세금 적게내려고 매매로 꾸며서 이렇게 등기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든 을에게 오는 것 똑같죠. 다 을에게 오잖아요. 그걸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그럼 이 등기를 굳이 무효로 할 게 아니라 유효로 내버려 두고 그냥 을에게는 증여세만 거두면 되잖아요. 그래서 실체관계에 부합하죠. 그럼 허중중 아니죠? 그럼 유효. 허중중 아니니까. 그 다음
갑과 을이 매매계약체결하고 을이 돈 다 줬어요. 그러니까 갑이 등기 서류를 교배했는데 을은 이거 가지고 등기하면 끝나거든요. 근데 을이 이 귀중한 서류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갑 다시 줘야 돼요? 안 줘도 돼요? 다시 줘야 되죠. 안 주면 갑이 다 먹어버립니까? 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처럼 을이 잃어버려서 안 줘도 된지 알고 우리 A라 위조해서 등기해버렸습니다. 미등기 유효일까요? 뭐일까요? 그러니까 갑은 다시 줘야 됩니다. 줘야 돼요. 그럼 어차피 을 앞으로 와야 됩니다. 그럼 실체관계에 부합해요. 그럼 이건 허중중 아니죠? 그러니까 유효입니다. 아까 봤던 위조에서 무효란 이런 등기할 원인이 없을 때 위조 무효입니다. 또는 처분권이 없어서 위조 무효예요. 갑은 어차피 줘야 되죠. 어차피 을 와야 되죠. 실체관계에 부합하죠. 허중중 아니죠? 그럼 유효예요. 유효. 그러니까 허중중을 꼭 외우셔야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오래 살려면 허중중 무효. 근데 이중 보존등기 달라요. 갑이 건물을 신축하고 보존등기를 경로했는데 이걸 을에게 팝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 이전 등기를 내야 소유권 취득하는데 을이 법을 잘 몰라서 또 자기 앞으로 보존등기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존등기가 이중 두 개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무효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다가 이전 등기해야 을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든 결과가 똑같죠. 실체관계에 부합하죠. 그래도 이건 무효예요, 무효. 허중, 중, 이중 보존등기. 이건 등기부를 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소유권 취득하고 이렇게 하면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이중 보존등기입니다. 다음 상속등기와 이게 뭐 상속인이죠. 다릅니다. 자, 아버지가 부동산이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자식에게 부동산이 상속됩니다. 그래서 자식이 빨리 팔아먹었죠. 그럼 원래는 어떻게 등기해야 되죠? 아버지 앞에서 을 앞으로 상속등기. 을은 상속세 내면서 병한테 또 팔면서 을은 또 양도세를 내야 돼요. 근데 을이 학원 다니면서 못된 걸 배워가지고 이 시간을 자기 을이 팔았잖아요. 다음같이 시간을 꾸몄어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병과 매매한 걸로 시간을 꾸민 겁니다. 그럼 병은 돈 줄 의무, 아버지는 소유권 넘길 의무. 근데 이 의무를 남기고 아버지가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 소유권 이전 의무를 아들이 상속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대신 아들이 가서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 병에게 등기할 의무를 남기고 준 걸 자식이 대신해 준 겁니다. 그것을 상속인 또는 포괄승계에 의한 등기를 하죠. 그래서 이 상속등기와 상속인의한 등기 서로 다릅니다. 원래는 이렇게 등기가 정상인데 현재 이렇게 했잖아요. 결과 똑같죠. 실체관계에 부합하죠. 허중중 아니죠. 그럼 유효. 그러니까 허중중을 꼭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 아까 했었죠. 멸치. 무효등기 말소 청구와 진정명 회복 똑같다. 다 방해 제거 청구고 멸치 있습니다. 말소 청구 물청. 근데 아까 예외도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보게.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했는데 이 등기가 무효래요. 병한테 넘기면 절대적 무효라 선유도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럼 갑이 소유자죠. 갑은 이 무효등기 말소 원인을 적고 말소해야 돼요. 또 병등기 말소 원인을 적고 말소합니다. 그럼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냥 한 방에 끝내버려요. 그냥 병에서 갑 앞으로 한 방에 이전 등기하면 돼요. 그게 진정 명의 회복, 진짜 명의자 갑 명의로 회복했죠. 그래서 성질이 다 똑같다. 다 물청입니다. 다 물청. 근데 아까 예외죠. 아까 예외했죠. 네,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갑부동산에 저당권 을이 있는데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다 변제가 됐다. 그럼 이거 말 써야 되는데 병이 현재 물권자라 물청으로 말소 청구할 수 있는데 갑은 현재 물권자 아니지만 을과 근저당 계약 당사자로서 말소 청구할 수 있는 이것만 유일하게 채권적 청구권 했죠. 아까 다 말소 청구 물청인데 유일하게 채청 아까 했었죠. 다시 한번 반복. 어려우니까 멸치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무효등기 유용할 수 있는데 이건 이의관계인 제3자가 없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단 사항란만 가능해요. 표제부 X. 자, 갑부동산에 저당권 을이 있는데 갑이 채무자, 을이 채권자죠? 근데 갑이 3억을 다 변제했어요. 그럼 이거 말소할 수 있는데 말소 등기 없이 무효죠. 말소 안 했어요. 어차피 무효니까. 말소 안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다시 을이 3억을 빌려줘요. 그럼 말소 안 했죠? 그럼 다시 채권이 생기니까 이때부터 이 등기를 유효로 써먹을 수 있어요. 이게 무효등기 유형인데 단 제3자가 나오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부동산에 저당권 을이 있는데 갑이 다 변제해서 말소 등기 없이 무효라 말소 안 했어요. 근데 세 번째죠. 이제 네 번째로 이제 병이 다시 갑에게 돈 빌려주고 병이 저당권 취득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을이 갑에게 다섯 번째 다시 3억을 빌려줬다. 그럼 이거 말소 안 했으니까 3억 채권이 생긴 이때부터 이걸 유효로 사용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이제 을은 병 밑으로 내려와야 돼, 후순위로. 병이 먼저 빌려주고 을이 나중이니까 이제 을은 병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이의관계에 있으니까 유용할 수 없다. 을은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항란 유형은 제3자가 없으면 가능한데 표제부는 안 됩니다. 이 건물을 내에서 보존등기 했는데 이 건물이 멸실되면서 왼쪽과 똑같이 지었다. 그런다고 이게 똑같을 수가 없죠. 그러면 신축 건물에서 등기부를 새로 개설해야 됩니다. 종전 등기를 유용할 수 없다. 새롭게 등기부를 개설해야 됩니다. 자, 이제 실질적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중간생략 등기를 하겠습니다. 중간생략 등기는 두 가지의 사례를 정확히 비교해야 됩니다. 두 가지. 첫 번째, 갑부동산을 을에게 매매했는데 을이 미등기로 다시 병에게 전매했는데 병인도 아직 등기하지 않았고, 두 번째, 갑부동산을 을에게 매매했는데 을이 미등기로 병에게 전매했는데 아래 사건은 을을 건너뛰고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가 돼 있습니다. 그럼 두 사례의 차이점이 뭐죠? 을은 둘 다 미등기인데 병이 등기했는가 안 했는가 이걸 명확히 비교해야 됩니다. 그럼 1번 사건. 자, 을은 매수인으로서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고 이거 채권, 채청이죠? 마찬가지 병도 매수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고 채권, 채청입니다. 그럼 을은 등기 청구해야겠죠. 그럼 내 앞으로 등기하면 세금 내고 등기하고 다시 병 앞으로 등기를 넘겨야겠죠. 근데 우리 세금 내기 싫어서 등기 청구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병이 을을 대유해서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을을 대유했기 때문에 갑 등기가 을에게 넘어와요. 을에게. 을을 대유했으니까. 그러면 을을 세금 내야 되죠. 그래서 이것 두 개는 완전히 합법이에요. 이렇게 해야 을도 세금 내고 등기하고 이렇게 해야 을도 세금 내고 등기합니다. 이건 합법이에요. 그 윗살의 논점 뭐냐면 어떨 때 최종 양수인 병이 최초 양도인 갑에게 어떨 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는가 이게 논점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갑을병 3자간 전원합의 갑을병 3자간 전원합의가 있다면 그때는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어요. 이게 윗살의 논점입니다. 물론 형사처벌 될 수 있어요. 형사처벌 되더라도 이건 단속 규정이니까 3자간 합의 있으면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아래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래는 이미 을을 건너뛰고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가 돼 있죠. 아래에서 논점은 이 등기가 유효인가 무효인가 논점입니다. 그럼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아까 유효라고 했잖아요. 허중증 아니까 유효. 중간생 유효. 실체관계 포함합니다. 유효예요. 여긴 특이하게 갑동이 없어도 유효예요. 삼자간독이 갑동이 합이 없어도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갑을병 합이 있어야 되죠. 여기는 없어도 유효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잘 비교해야 됩니다. 이상하네요. 어떻게 갑동의 없이 등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이전 등기는 공동신청이라 갑과 병이 손잡고 등기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갑 동의 없이 등기가 갑에서 병 앞으로 갈 수 있죠? 이상하죠? 그러니까 을이 머리를 잘 썼어요. 이 시가 5억짜리를 싸게 4억에 샀어요.
4억 얼른 통장으로 쏘았죠. 통장으로 쏘니까 매도인으로부터 등기 서류를 받을 때 매수인 빈칸, 매수인 공란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갑몰래 병이 6억에 팔아버리고 등기 서류 있잖아요. 그럼 내 이름 써야 할 자리에 병 이름을 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갑도 몰래 갑동이 없이 등기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도 유효. 어차피 병에게 와야 되죠. 실치관계 부합하니까 유효. 단 만약 EX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면 그때는 무효가 되죠. 허중중 무효. 허가 구역 아니면 유효. 그러니까 여기 논점이 두 개예요. 두 개. 이미 등기가 이루어지면 동의 없어도 유효. 허가 구역 무효.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지선다가 못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은 위쪽에서 냅니다. 아니면 두 개를 혼합해서 냅니다. 그럼 여기 시훈이가 여기 논점이 적용 여기부터 빨리 합니다. 다시 여기는 등기가 이루어졌죠? 동의 없어도 유효. 허가 구역 무효. 이거 여기서 하나를 더 하는데 이것도 중간 생략 등기 일종으로서 모두 생략 등기라는 게 있어요. 자, 똑같이 중간 생략 등기. 자, 갑이 건물을 신축하고 을에게 팝니다. 원래는 갑 앞으로 보존 등기하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돼요. 근데 보통 을 앞으로 등기 많이 해버리거든요. 을 앞으로 보존 등기했죠. 갑 빼먹고 했죠. 일종의 중간 생략 등기. 그럼 허중중 아니죠. 그러면 유효. 머리를 생략해서 등기법에서 모두 생략되는 거죠. 일종의 한 명 빼먹고 갑 빼먹고 등기해서 똑같습니다. 유효. 네, 첫 번째 1번 사건. 자, 갑일병 합의하면 직접 청구할 수 있죠? 합의 없으면 병은 대위에서 해야 됩니다. 다음, 합의했더라도 여전히 이거 유효예요. 유효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아요. 여전히 대위할 수 있습니다. 합의했더라도 이걸 청구해야 을이 세금 내고 을을 대위해야 을이 세금 내거든요. 그러니까 합의했더라도 여전히 유효 다 가능하다. 따라서 합의했더라도 유효니까 갑과 을이 매매대금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갑은 을에게 돈 받아야 등기를 넘기는 거죠. 매수인이 매매대금이나 인상분을 주지 않는다면 갑은 등기를 거절할 수 있죠. 그래서 을이 매매대금이나 인상분을 주지 않으면 갑은 을이오든 병이오든 등기를 거절할 수 있다. 돈 안 주면 등기 안 넘기는 거죠. 그 다음 을이 갑에게 갖는 권리가 채권이에요. 을이 갑에게 갖는 권리가 채권, 채청. 이 채권을 병에게 양도합니다. 깡한다 그러죠. 양도하고 그 양도 사실을 채무자 갑에게 알려줘요. 그럼 이제 갑은 또 알아먹었으니까 그럼 채권 양수인이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럼 자, 병 등기했어 안 했어요? 안 하니까 이쪽 사건에게 그럼 얘에게 직접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갑을병 전원 합의. 통지만으로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 갑의 합의, 갑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갑의 동의나 승낙 없다면 직접 못합니다. 왜 그래요? 이쪽 사건이니까 갑을병 합의가 있어야 된다. 통지만으로 안 됩니다. 이렇게 1번 사례와 2번 사례 정확히 잘 비교합니다. 자, 이제 등기 추정력 하겠습니다. 추정력. 그럼 등기는 먼저 소유권 등기는 이전 등기와 보존 등기를 명확히 나눠야 돼요. 요약집은 256페이지입니다. 요약집 256페이지. 자, 256. 다시 소유권 등기는 여기 이전 등기와 다음 보존 등기 두 개를 명확히 나눠서 공부합니다. 먼저 그냥 등기는 다 이전 등기죠. 그럼 등기가 돼 있으면 등기 공무원이 잘 알아서 기재했겠지라고 그 사실이 다 추정됩니다. 그럼 추정되면 뭔가 입증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단 죽은 사람이 등기할 수 있나요? 또 허무인 지구상에 존재한 적 없다. 이티가 등기합니까? 뽀로로가 등기해요? 이런 등기는 당연히 무효고 추정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등기에 기재된 게 추정이 있다. 예를 들면 갑에서 을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현재 누가 소유자로 추정되죠?
현재 등기 명의인 을이 추용되고 돈 주고 샀겠지라고 원인이 추용돼요. 그러니까 권리 적법 추용돼요. 권리 적법. 소유권 적법 추용됩니다. 다음 등기 공무원이 올바른 절차에 따라 등기했겠지라고 등기 절차 추용돼요. 등기 원인도 추용된다. 자, 그럼 갑이 그래요. 갑이야, 너 등기 무효지. 을, 나 유효인데.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요? 등기 명의는 입증책이 없어요. 입열 필요 없다. 갑이 입증해야 됩니다. 즉 무효 주장자 측, 무효를 다투는 측, 갑이 입증해야 돼요. 그 말은 을은 전소유자에게도 추정력 원용이나 주장할 수 있다. 전소유자 네 글자죠. 이걸 일곱 글자로 뭐라요? 이걸 일곱 글자로 저어언 소유자 그럽니까? 이게 권리변동 당사자예요. 뭐란다? 권리변동 당사자 또는 물권변동 당사자입니다. 일곱 글자로. 한 글자로 뭐라 그래요? 한 글자로 갑 그래요. 갑. 이렇게 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제3자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에게도 추정력 원용할 수 있다. 물론 작년에 나왔죠. 자, 그런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감남 을료인데 감남이 을료를 계속 쫓아다녀요. 야, 너 무효지? 너 무효잖아. 사실대로 말해봐. 막 여자 화장실까지 들어와요. 얼마나 쪽팔려요? 한마디 했습니다. 야, 이상한 놈아. 예전에 네가 나 좋아하면 때 나에게 사실 중요했잖아. 라고 등기 원인과 다른 원인을 정해요. 근데 증여세가 비싸니까 매매로 꾸민 거잖아. 너 나 누군지 몰라? 내가 성형하고 마스크 쓴다고 나 못 알아먹어? 라고 했어요. 근데 너무 오래전 일이라 인정되지 않아요. 그럼 등기 명의인이 주장했는데 인정 안 되면 추정력 깨집니까? 안 깨진다. 을은 입증책이 없어요. 누가 입증해야 돼요? 무효 다투는 측 갑이 입증해야 됩니다. 을은 입증책이 없죠. 입증책이 없는 자가 잠시 헛소리해도 입 안녕과가 똑같아요. 누가 입증해야 돼요? 갑이 입증해야 됩니다. 입증책이 없는 자가 잠시 헛소리해도 안 깨진다. 그럼 이번에 보세요. 이거 비교합니다.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등기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가짜라고 증명됐대요. 그럼 그 증명은 갑이 했어요? 을이 했어요? 설마 을이 내 매매 계약서가 가짜라고 증명했을까요? 갑이 가짜라고 증명한 거죠. 그럼 갑이 입증했네요. 갑이 입증했으니까 이제는 추정력 깨집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등기 명의인 입증책이 없는 자가 입 열으면 안 깨진다. 누가 입 열어야 돼요? 무효 주장자 책에서 입 열어서 입증해야 깨진다. 누가 입 열었는가 잘 보세요. 자, 이제 간명의로 을에게 등기한 게 아니고 제3자 처분행위가 개입돼서 제3자가 신청한 등기가 을 앞으로 왔대요. 그래서 을이 그래요. 병은 유권 대리라 나 유효. 갑은 대리권 중부 없는데 이 무권 대리라 너 무효 그래요.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요? 무조건 갑. 을은 입증책이 없어요. 병이 신청한 등기를 등기 공무원이 을에게 왜 해줬어요? 등기 공무원이. 병은 분명히 갑의 대리인이라는 증명 문서를 제출하니까 해준 겁니다. 라고 대리권 존재에 추정해준다. 그래서 갑이 입증해야 된다. 뭐든지 갑이 입증해야 돼요. 자, 이제 보존 등기입니다. 보존 등기는 최초한 등기라 원시 취득이 추정되고 권리 변동, 권리 이전 추정 안 됩니다. 아까 이전 등기가 이게 추정돼요.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이 추정된다. 따라서 건물이죠. 건물 보존 등기 명의자가 건물을 원시 취득한 게 아니래요. 그럼 추정력 깨지겠죠? 깨진다. 그 다음 토지를 사정받았단 말이 해방 직후에 국가로부터 토지를 인정받은 말이에요. 해방 직후에 국가로부터 당신 거라고 토지를 인정받은 거. 그러면 토지 보존 등기 명의인 아닌 자가 국가로부터 토지를 사정받았대요. 그러면 그 보존 등기 명의인 소유자 아니죠. 그럼 추정력 깨진다. 아닌 자가 국가에 사정받았다면
보존등기 명의인은 원시 취득 안 했단 말이죠. 아닌 자가 받았으니까 깨진다. 그 다음 을 앞으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는데 을 등기가 유효인가 무효인가 다툼이 있어요. 을이 뭐라 하냐면 갑이 원래 전소유자인데 나는 갑에게로부터 매수했어요, 양수했어요 라고 주장하는데 갑은 나 판 적 없는데 라고 부정합니다. 그럼 을은 보존등기 명의자가 매수를 주장했죠. 매수는 어느 쪽이죠? 권리 이전이죠. 그럼 이거 추정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소유자가 양도를 부정하면 이 추정력 깨져버립니다. 깨진다. 어렵죠? 깨진다. 보존등기 명의자가 지금 권리 변동을 정했잖아요. 그 추정 안 되니까 깨지는 겁니다. 그럼 자 결론. 자, 보존등기는 무조건 다 깨진다요. 보존등기는 다 깨진다. 개정답입니다. 깨지지 않는다. 틀려요. 100%는 아니고 99%. 저는 깨진다 해서 틀린 문제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으니까 100%라고 장담 못해요. 혹시 제가 안 본 게 나올 줄 모르니까 그냥 딱 깨진다. 그걸 보세요. 그냥 깨진다. 잘 모르면 깨진다. 지금까지 소유권은 이전 등기와 보존 등기 나눠봤고 이제 근저당은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자,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3억이죠? 그러면 이 적혀있는 담보물권 존재 추정되고 피담보채권 존재 추정됩니다. 근데 근저당 설정하려면 물품 공급계약처럼 기본계약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본계약 잘 안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추정되지 않는다. 이거 하나 X. 여기 써있는 게 추정됩니다. 다음 이건 나중에 전세권 나오는데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반복해요. 나중에 나오는데.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둘째 줄.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도 이 등기 누가 해줬어요? 등기 공무원이. 따라서 일단 뭐로? 유효로 추정해 준다. 왜냐하면 전세권이 용의물권 성격도 있지만 담보물권 성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날짜 전에 맞추는 것도 일단 유효로 일단 추정해 주는 겁니다. 일단 공무원이 해줬으니까.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지금까지 본등기 편을 받고 이제 가등기, 가가 임시로 등기하고 임시. 가등기는 크게 두 가지인데 이게 본래매 가등기, 순위보유 가등기고 가등기 담보 가등기. 거꾸로 가등기 담보가 있으면 똑같아요. 이건 담보가 있으면 저당권하고 똑같고 이건 가등기 담보법에서 공부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래 의미 가등기, 청구권 보증 가등기를 공부할 텐데 이건 일단 채청만 할 수 있죠. 물청은 이미 물권자라 보존할 권리가 없어요. 채청만 가등기 할 수 있다. 가등기 했단 말은 본등기 한단 말이거든요. 본등기 전에 가등기만으로는 어떠한 이력도 없습니다. 아무 이력 없어요. 그냥이라 아무 이력 없어요. 아무 이력 없습니다. 가등기는 대항력 있나요? 없어요. 추정력 있나요? 없어요. 그럼 순위 보존적 효력 있습니까? 없어요. 본등기 했을 때 그때 순위 보존 효력이 생깁니다. 단피기할 게 물권 변동은 본등기부터예요. 이거 작년 시험에 나왔죠? 이거 잘 비교하세요. 예를 들면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집에 놀고 있으니까 야, 너 중개사 시험 봐봐. 공부하기 싫은데요? 저 공부하기 싫어요. 그러면 시험 학교 가면 이 부동산 줄게. 며느리가 아버지 정말이에요? 내가 정말 줄게. 그럼 며느리 공부해 안 해요? 안 합니다. 합격했는데 안 주면 어떡해요? 그래서 요즘 며느리들은 그럼 아버지 내 앞으로 가등기 해주세요 그래요. 깜짝 놀라죠? 그게 뭐야? 걱정 마세요. 아무 일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며느리 앞으로 가등기 딱 해줍니다. 근데 아버지의 생각으로서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몇 달 후에 아버지 갑이 병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럼 며느리는 속으로 저멍청한가다고 씩 웃고 있죠.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에 가면 정지 요건이 성취됐죠. 본등기 합니다. 본등기 누구한테요? 채무자. 채권이라 갑과 연관이 있죠. 가등기 의무자 아버지에게 본등기 청구해서 본등기 합니다. 이처럼 가등기랑 채청을 하는 겁니다. 을은 지금은 소유권 취득 못했지만 정지 조건이 성취되거나 또는 시기
시기가 도래하면 물건 취득할 지위에 있죠. 그 취득할 지위를 미리 보존하는 게 가등기고 조건이 성취되거나 시기가 도래하면 본등기합니다. 그럼 순위가 2번으로 소급해요. 순위가 2번으로 소급한다. 그럼 중간첩은 3번. 중간첩은 3번은 후순위가 되거나 등기관이 직구 말소해버립니다. 병 소유권 뺏겨버리고 의리 소유권 가져가는 거죠. 단 물권 변동은 본등기부터 의리 1월 달에 공모 시작해서요. 7월 달에 팔아버렸습니다. 의리 합격해서 12월 달에 본등기하면 을은 12월부터 소유자라 12월부터 원리세를 받아요. 그럼 약 5개월간은 병이 소유자고 5개월간은 병이 과실을 취득해요. 을은 12월부터 과실을 취득한다. 그래서 이제 본등기제는 아무 효력 없죠. 자, 판례가 본등기만 없는 한 가등기만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그래서 본등기 안 했네요. 마치기까지는 안 했잖아요. 그럼 당해부동산에 주목된 무효 등기도 말소 총괄할 수 없다. 아무 권한 없으니까. 그 다음 추정이 없다 그랬죠? 시험에 잘 나오고 추정이 없다. 그냥 가등기도 이전할 수 있죠. 부기등기로 가등기 할 수 있다. 동사는 뭐 시험에 안 나오죠? 인도하는 거죠? 뭐 동사는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257 상단에 파란색 한번 동사 그냥 보지 마세요. 패스. 넘어가면 이제 물권 소멸이 나오는데 목적물이 멸시 불타 없어졌다. 그럼 모든 물권 소멸하겠죠. 그 대표로서 포락이 있는데 이렇게 농지가 있는데 여기까지 바닷물 하천이 있어요. 근데 바닷물 하천이 범람해서 이렇게 물이 들어왔어요. 그럼 농지가 물에 잠겨서 효용을 상실하면 그게 포락됐다. 그럼 포락된 우리 판례는 이 소유권이 영구히 소멸한다. 영구히 없어졌죠. 근데 물이 다시 원위치로 내려가서 이제 눈에 보이네요. 눈에 보이죠. 그럼 토지가 다시 성토화됐다. 토지화됐다. 그러더라도 종전 소유권 영구히 없어졌죠. 살아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부활하지 않죠. 그 다음 이제 시험 혼동이 나올 텐데 혼동은 아까 우리가 말소 등기 없이 외우시죠. 깊이 혼나 말소 등기 없이 혼동 말소 등기 없이. 그 다음 꼬리가 보름 되는데 꼬리가 있으면 소멸하지 않고 꼬리가 없으면 소멸합니다. 다음 두 개 외워요. 점유권 강권 점광 애초에 혼동 소멸하지 않는다. 꼬리가 무슨 말인가만 보면 됩니다. 자, 갑소유 부동산에 전세권자 을이 있는데 제한물권 을이 소유권 취득하면 혼동이 뭐죠? 을에게 소유권과 전세권이라는 두 가지 권리가 기록될 때 필요 없는 게 소멸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있으니까 전세권 필요 없죠. 그럼 시험에서는 전세권이 소멸한가 물어봅니다. 그럼 밑에 꼴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소멸한다. 이번에 다시 을이 전세권 을이 있는데 저당권 병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을이 네 번째로 을이 소유권 취득한다. 그럼 또 을이 두 번이라 시험에서 을 전세권이 소멸한가 물어봐요. 그럼 이거 소멸한가 물어봤죠? 꼴이 있어요, 없어요? 꼴이 있잖아요. 그럼 소멸하지 않는다. 다시 지당권 을이 있는데 을이 소유권 취득하면 꼴이 없죠? 그럼 지당권 소멸한다. 다시 지당권 을이 있는데 1-라고 1번 지당권이 저당권으로 목적이 된 겁니다. 이제 을이 소유권 취득하면 이게 혼동으로 소멸하는가? 아까는 꼴이 없었지만 이제는 꼴이 있죠. 그럼 소멸하지 않는다. 꼬리만 찾아, 꼬리만. 자, 갑부동산 저당권 을이 있는데 을이 소유권 취득하면 이거 꼴이 없죠? 소멸한다. 다시 을이 있고 저당권자 병이 있는데 이제 을이 소유권 취득하면 이 꼴이 있어요, 없어요? 꼴이 있죠? 이제는 소멸하지 않는다. 아까는 꼴이 없었지만 이제 생겼잖아요. 그럼 소멸하지 않는다. 이제 다시 이번엔 병이 소유권 취득이에요. 그럼 병 물어봐요, 시험에서. 꼴이 있어요, 없어요? 병은 꼴이 없죠? 그럼 병 저당권은 소멸한다. 이 꼬리를 살랑살랑 있는 거 보세요. 꼬리만 잘 보세요. 다음
갑부동산에 임차인 을이 있는데 을이 소유권 취득하면 내 거라 임차권 필요 없죠? 그럼 꼴이 없잖아요? 그럼 소멸한다. 근데 임차권이 있고 시간적 세 번째로 저당권이 나왔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을이 소유권 취득하면 이제 꼴이 생겼죠? 소멸하지 않는다. 꼬리가 생겼으니까 꼬리만 잘 찾아요. 꼬리만. 꼬리는 여우처럼 숨어 있잖아요. 잘 찾으세요. 이제 우리 시험에 안 나온 게 있는데 엄청 어렵습니다. 다른 민법 시험에 자주 출연합니다.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자, 가등기 기한 본등기 청구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고 단순한 이것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원인은 동일한데 성질이 똑같은 뭘까요? 아까 가등기 기한 본등기 이러겠죠.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가등기 해줬는데 시아버지가 병에게 팔아서 내 우리 본등기 하면 순이가 2번으로 소급하니까 중간 처분은 직고말소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그럼 가등기에서 본등기 청구하면 을은 평화롭게 소유권 취득합니까? 누구를 확 죽여버립니까? 확 죽여버려요. 지금 병집은 초상집 난리 났어요. 지금 병집은 초상집 난리 났어요. 자살할지 몰라요. 이처럼 가등기에서 본등기 청구하면 누구를 확 죽여버리고 소유권 취득하는데 일반적인 소유권 청구는 달라요. 만약에 갑과 을이 매매계약 처리했대요. 매수인은 소유권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소유권 취득은 평화롭습니까? 뭐 누구를 막 위태롭습니까? 둘이 악수하면서 평화롭게 소유권 취득하죠. 이처럼 둘 다 소유권 취득하는 원인은 동일하지만 성질은 서로 달라요. 첫 번째 시험 문제 성질이 같다 다르다 성질이 다른 청구다. 같은 청구권 틀립니다. 첫 번째 성질이 서로 다른 청구 위태롭고 평화롭고 두 번째 갑부동산을 을에게 명의신탁합니다. 등기하면 둘 다 무효죠. 무효. 근데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면 3자는 악의도 소유권 취득하니까 못 처분하게 막아야겠죠. 그래서 여기다 보통 가등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갑이잖아요. 갑. 여러분이 갑이라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가등기해야 을이 못 파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이 을이라면 을. 우리가 을이에요. 가등기 못하게 하겠죠. 수틀리면 팔아버려야 되니까. 우리가 을이라면 갑이 가등기 하려고 그러면 너 나 못 믿어? 그럼 맡기지 마라고 하면 돼요. 수틀리면 팔아버려야 되니까. 아무튼 가등기 했습니다. 그럼 갑은 본등기 청구가 생기거든요. 근데 갑이 본등기 청구에 의하지 않고 다른 원인으로 평화롭게 여기처럼 다른 원인으로 평화롭게 이전 등기를 취득했어요. 평화롭게. 그럼 갑은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소유권 취득했는데 이것도 소유권 청구하는 권리거든요. 그러면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이거 혼동으로 소멸할 것인가? 성질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니까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성질이 이건 평화로운 원인이고 이건 확 죽여버리니까 성질이 다르죠? 그래서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두 번째 시험 문제. 왜 이렇게 판시했냐면 여기 뒤에 이제 시험에 안 나오지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비하인드 스토리. 봐보세요. 만약에 혼동으로 소멸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자보세요. 시간 명의신탁하고 등기 넘겼는데 가등기 하면 본등기 정도 생기죠. 근데 을의 채권자 병이 있는데 내 채무자에게 재산이 생기니까 얼른 잡어 가압류했어요. 근데 을로부터 평화롭게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그럼 이게 만약에 혼동으로 소멸한다고 가정하면 소유권 등기보다 가압류가 빨랐기 때문에 가압류가 있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이거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고 살아있어요.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섯 번째로 살아있죠. 그러니까 본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본등기 청구하면 몇 번으로 소급해요? 3번. 그럼 중간처분 여기처럼 어떻게 중간처분? 이거 확 죽여버려요. 그래서 가압류가 없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무튼 서로 다른 청구고 따라서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 단순히 기억하면 됩니다. 이 뭐 비하인드 이거 몰라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동 원인이 실효되면 없어졌던 게 다시 부활해야겠죠. 예를 들면 의리 처당권자 의리 소유권 취득하면 내 소유권이라 꼴이 없어서 혼동 소멸했거든요. 그리고 한참 후에 한 6개월 후에 매매가 무혐의 밝혀진 겁니다. 그럼 우리 소유자가 아니었죠. 그럼 죽었던 처당권 살아나야겠죠. 부활한다. 소유자가 아니었으니까. 이처럼 혼동을 일으킨 원인 매매계약이 없어지면 그것 때문에 소멸한 물권 살아나겠죠. 여기까지 해서 물권 총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점유권부터 강론이 시작되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아주 어려웠습니다. 특히 2교시부터 어려웠죠. 2교시, 3교시를 반복해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물권 정리되면 등기법이 바로 따라 붙는 거죠. 등기법이 어려운 이유는 물권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것도 어렵지만 잘 정리하세요. 다음 주에 점유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